네, 오늘 1과 본문 섀도우 데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17페이지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 같이 한번 줄긋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1번 sigh이라는 단어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한숨 쉬다. 그리고 또 명사로도 쓸 수 있다. 한숨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번에 sink into는요. 주저앉다, 가라앉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삼촌이 소파에 이제 몸을 파묻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죠. 3번에는 exhausted라는 단어는 몹시 지친, very tired, extremely tired의 의미였다. 기억나실 거고요. 4번에 roar with laughter는 무엇입니까? roar가 원래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웃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이런 얘기니까 폭소를 터뜨리다. 네, 5번에 deal with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것을 다루다, 어떤 문제를 처리하다 또는 사람을 대하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우리 본문 제목이 섀도우 데이인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섀도우 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없고 대신에 어떤 표현이냐면 job shadowing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job shadowing.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실제 직업 체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되면 회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간호사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실제로 일하는 병원 같은 데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실제 체험을 하는 건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일터에 가서 하는 직업 체험 이런 걸 이제 job shadow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shadow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이제 명사로 그림자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동사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위해 함께 따라다니는 날이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shadow day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거꾸로 이제 어른들이 학교에 와서 10대들의 삶을 체험하는 뭐 이제 그런 날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true false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처음부터 보시면 What a day, sighed my uncle. 우리 삼촌이 What a day라고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What a day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감탄문이라고 하죠. 감탄문. 그 감탄문 원래 어수는 어떻게 돼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what, 그 다음에 형용사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만약에 형용사를 넣는다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까?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My uncle is sink into the couch. 그가 뭐 하면서 couch에 sink into 하면서요. sink, sunk입니다. 그죠? sink into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다, 가라앉다 이런 거 쓰니까 couch는 소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파. 그래서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소파에 몸을 파묻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삼촌이 직장에 갔다 와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지쳐서 이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정말 이러이러한 하루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생략된 형용사 적절한 형용사를 넣으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이제 자습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정말 지겨운 하루였어 이러면서 what a long day 아니면 what a boring day 뭐 이런 형용사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힘든 하루였어 뭐 이런 말로 많이 하잖아요. 힘들다 이러면 이제 형용사 뭐가 있냐면 tough day 뭐 이런 말이죠. what a tough day 정말 되게 힘든 빡센 날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니면 뭐 what a hard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런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he looked exhausted. exhausted는 몹시 지친 이런 거였죠. 우리 look이라는 동사 다음에 ed로 끝나는 이런 과거 분사가 와서 주어가 이러이러해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가 온다. 예를 들면 그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그는 깜짝 놀라 보였다. 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되면 he looked surprising일까요? surprised일까요? 네, he looked surprised 이런 식으로 ed 과거분사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는 굉장히 몹시 지쳐 보였는데요. from work 직장에서 이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At the dinner table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my uncle described 우리 삼촌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How busy and stressful things were in his office. 여기서 이제 how가 이렇게 형용사 앞에 how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stressful 스트레스가 가득했는지 뭐가요? things were 주어 동사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스트레스풀 했는지. 그래서 지금 my uncle이 이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 그 다음에 described가 전체적인 서술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목적어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 제가 이제 요 아이패드 글씨가 필기가 좀 앞필이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문문 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ow things were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왜 하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어법상 뭐 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낼 수 있겠어요? things와 were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순을 강조할 때는 시험 문제는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 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삼촌이 얼마나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고 스트레스풀 이제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어. have got은 그냥 have고요. 똑같은 겁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이제 뭐 약간 그 강조하는 표현 아니면 이제 그 말의 리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냥 I have so many projects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I've got so many project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그 말의 리듬상 그게 이제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이란 말은 진행 중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complain 했습니다. 굉장히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겠죠. 그랬더니 sounds like my life 제 삶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내 삶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I responded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금 여태까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my uncle이 얘기한 거잖아. my uncle. 그러면 이제 삼촌과 대응되는 사이가 누구야? 조카죠. 조카. 조카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조카. nephew라고 쓰면 이건 이제 보통 남자 조카를 얘기하고요. 여자 조카는 niece라고 합니다. niece. 그래서 이제 남자 조카, 여자 조카. 우리 17페이지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제 조카는 조카인데 이제 여자 조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niece가 되겠죠, niece. 아무튼 sounds like my life. 제 삶과 비슷하네요.라고 나는 respond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얘기죠. 대답했습니다. It's really stressful for me too. 저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your life stressful. 네 삶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My uncle roared with laughter. 아까 얘기했었죠. 폭소를 터뜨리다. 삼촌이 껄껄대고 웃은 거죠. What could possibly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아니, 네 삶에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네 삶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대답을 이렇게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너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수사 의문문. 수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미사여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표현. 그냥 야 너는 네 삶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야 네 삶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제 좀 약간 말을 장식적으로 좀 더 약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그래서 수사에 보면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 rhetorical이란 말이 말을 이렇게 꾸며서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걸 rhetoric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could possibly는 보통 이렇게 붙여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네 삶에서 네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도대체 그런 가능성이 있냐? 없지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수사 의문문.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you don't have to go to work. 너는 뭐 할 필요도 없잖아.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and you don't have to manage people as I do. 그리고 너는 뭐 할 필요도 없냐면 사람들을 다룰 필요도 없잖아. manage라는 단어는 다루다 또는 관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 할 때 그 매니지가 동사 매니지죠. 아무튼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이때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죠? 내가 하는 것처럼 너가 뭐 사람들 다루고 관리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 우리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have to는요. 부정문으로 쓰면 don't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뭐 have not to, have to not 뭐 이런 거 아니고요. don't have to. 너는 그럴 필요 없잖아. Yes, I do. 저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do의 의미는 뭐예요? 나도 뭘 한다? 나도 go to work 하고, 나도 manage people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나도 삼촌처럼 go to work, 일하러 가고, 나도
사람들을 관리하러 간다. I reminded him patiently. 그러면서 나는 remind라는 동사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기시키다. 이렇게 상기시키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patiently 굉장히 참을성 있게 상기시켜줬습니다. 그 왜 참을성 있게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삼촌이 나에 대해서 약간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약간 우습게. 야, 넌 학생이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날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아니 삼촌이 잊어버리셨나 본데 학생도 바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I do go to work every day. 나는 진짜로 가고요. 여기서 do는 우리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데에서 이렇게 do를 쓰고 아니면 이제 대동사로 쓰인 do가 아닌 그런 경우 일반 동사 앞에 그냥 do나 does를 쓰는 경우 이런 건 뭐냐면 강조의 do라고 합니다. 강조의 do.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I go to work every day 이러면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이런 얘기인데 I do go to work every day 이러면 저도 정말로 학교에 가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It's called school. 거기는 학교라고 불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워크하러 가는데 거기는 학교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plus I gotta deal with people every day too. 나도 have got to예요. have got to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have to랑 똑같은 겁니다. 뭐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나도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다뤄야 한다. everyday 매일매일 나도 역시 다뤄야 합니다. They are called teachers and classmates. 그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classmates 같은 어떤 그 반 친구들 그부 요새 이런 말 쓰나? 반 친구 들이라고 불려요. 왜 누구누구라고 불려요라는 말을 자꾸 쓰냐면 이게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비꼬는 표현. 아, 삼촌이 벌써 잊어버리셨나 본데, 막 이러면서. 삼촌도 이제 학교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그런 삶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 삼촌이 까먹으셨나 본데, 저도 실제로 워크하러 가고요. 거기가 학교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데, 거기는 선생님이랑 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17페이지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true false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The girl's uncle must have had a busy day at his office today. 우리 여기 표현이 must have ha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조동사 have pp 이러면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must의 의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은 그것의 과거형이니까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뭐 했음에 글씨 너무 쓰는데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또박또박 써고 있습니다. 했음에 별 차이 없네요. 틀림없다. 그래서 그 소녀의 삼촌은 틀림없이 뭐 했을 것이다. busy day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 what a 무슨 day 할 때 그냥 what a busy day 쉬운 표현이 있었네. 그죠? 네. At his office today 오늘 그의 사무실에서 맞죠? true 맞으니까 t로 써보시고요. 2번에 the girl's uncle understands her school the girl's uncle understands her school life very well. 그 소녀의 삼촌은 그녀의 학교 생활을 very well 잘 이해하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나요? 아닌 거죠. 막 무시하고 있죠. 야 네가 바쁜 게 뭐가 있어? 그런 식으로. 3번에 the girl has as much stress as her uncle from her school life. 그 소녀는 as 이러면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얘기잖아요. 뭐뭐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누구만큼? 그녀의 uncle, 삼촌만큼 from a school life, 자기 학교 생활에서.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True. 4번 보시면 the girl does not have to deal with people at school. 그 소녀는 학교에서 사람들을 deal with 할 필요가 없다. does not have to니까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forc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거 문법적인 거 잠깐 보시면 첫 번째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떻게 된다? 어순이 what어,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진짜 멋진 하루였어. It was a beautiful day.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뭐 오늘 정말 멋진 날이야. 뭐 today는 생략하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감탄문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요 어순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뭐부터 써요? what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돼요? 어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형용사 명사니까 a beautiful day.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What a beautiful day. 그리고 원래 full sentence로 쓰면은 뒤에 뭐까지 써준다? It was까지 써주는데,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제 좀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주어 동사 이런 건 이제 많이 생략을 하고요. What a beautiful 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문맥상 이런 형용사도 굳이 없어도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 때 그럴 때는 형용사까지도 생략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what a d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what a day라는 말이 있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되게 바쁜 하루였다, 힘든 하루였다 이런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 이럴 때도 what a da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영국 축구 요새 토트넘, 손흥민 막 이런 축구 중계 이렇게 가끔 외국 해설자들이 해설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What a goal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 What a beautiful goal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쓴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감탄문 어순 알아두시고 과거분사 대 현재분사가 있겠습니다. Look exhausted가 맞다. exhausting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거분사와 현재분사 둘 중에 뭐냐 뭔가 특히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과거분사 또는 현재분사는 ing를 썼을 때는 이 주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he looked exhausting 이러면 exhausting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he is 예를 들면 boring 이러면 그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He is boring. 걔 되게 지루한 애야. 걔 되게 지겨운 애야. 말하는 게 재미없는 애야. 약간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난 너무 지겨워. 난 너무 지루해. 라고 할 때 I am boring now.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I'm bored now. 이렇게 써야 맞다 이겁니다.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 이겁니다. 근데 보통 주어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look surprised, look exhausted, 또 뭐 있을까? look tired. 뭐 그런 식으로 look interested 뭔가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과거분사를 쓰시면 되겠다. 간접의문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busy and stressful은 앞에 있는 how랑 같이 연결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용사 앞에 how가 있을 때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고 해석한다 라는 얘기 있었고요. 아까 나왔던 수사의문문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이었죠. What could possibly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네 삶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없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반어적 표현인 거고요. 그죠? 상대방의 답변을 기대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 답변을 yes, no 아니면 뭐 어떤 뭐 내가 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뭐 이런 답변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확신 또는 강한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어떤 장식적으로 쓰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의미로 바꿔보면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삶에서 스트레스풀 할 일이 뭐가 있어? 없지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네 삶에서 스트레스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쓰면 됩니까? 주어? nothing을 쓰면 되죠. nothing. 예를 들면 같은 의미로 바꿔봐라 하면 nothing can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17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18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 잠깐 보시면 1번 pressure는요, 압박. 네, 프레스에서 나온 말이죠. 2번에 go off는 알람이나 경보음이 울리다 이런 뜻이었죠. 3번에 on the run 이러면 서둘러서 굉장히 바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4번에 overwhelmed는 뭔가 압도되는 contrary to 이러면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이런 거였죠. 이제 앞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앞에서 이제 이런 그 삼촌이 우리 조카의 어떤 삶 그런 걸 야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이랬더니 조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맨날 출근을 하고 그죠? 그게 학교라고 불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도 매일매일 사람들을 다뤄야 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학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죠. 그때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well that's different. 그건 좀 다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You don't have to deal with any of life's real pressures. 너는 뭐 할 필요가 없잖아. have to 얘기했었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앞에 don't를 붙여서 부정을 한다. don't나 doesn't를 붙여서. 그래서 이제 don't have to 이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를 다룰 필요가 없냐면 any of life's real pressure. 어떤 너의 삶의 real pressure니까 진짜 압박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네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진정한 압박 같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낮게 보는 거죠, 낮게. 그래서 I don't see how you get stressed from going to school. 나는 이때 see의 의미는 보다가 아니라 알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다. 근데 앞에 don't가 붙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난 모르겠어. 뭐를 모르겠냐면 how you get stressed. 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무슨 뭐라 그랬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어. From going to school, 학교를 가는 일로부터,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으로부터, and hanging out with your friend. 친구랑 논다라고 할 때 play with가 아니고요. hang out with입니다. hang out with. 누구누구랑 놀다. 잘 지내다 이런 얘기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노는 그런 일에서 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I'd love to be in your shoes. 나는 would love to죠. I would. would를 줄인 거고요 지금. would love to라면 기꺼이 뭐뭐 한다. 뭐 아니면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네 입장이 되고 싶어. In your shoes. 여기서 shoes의 의미는 situ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I could not believe my ears. 삼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삼촌이 지금 제정신인가?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죠. From the minute my alarm goes off in the morning. From the minute 이랬는데요. 여기서 minute은 뭐 1분, 1초 할 때 그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근데 어떤 순간이요? 여기 이렇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My alarm goes off in the morning. 내 알람이 아침에 goes off, 울리는 그 순간부터 I'm on the run. 나는 뭐 한다? 나는 굉장히 서두른다. 바쁘다. I rush to take a shower. rush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연결하면 서둘러서 뭐뭐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둘러서 뭐뭐 하다. 나는 take a shower 하고요. 서둘러서. get dressed. 옷을 입고요. and eat breakfast.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우리 지금 rush 투부정사라고 했는데 rush 투부정사. 투부정사, 콤마,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연결할 때는 뒤에 to는 보통 이렇게 생략을 해주는 거죠. 생략. 그래서 여기에 to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to 생략. 여기도 to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콤마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A, B, and C 이렇게 연결되는 거 A, B, and C and 앞에도 콤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항상 뭐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 A and B and C에서 요 C 부분, 요 부분의 동사의 형태, 이제 이런 걸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보시면 rush to take a shower, 여기가 A, get dressed, 요 부분이 B, and C, eat 부분을 예를 들면 eating,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내죠. 병렬구조 문제로.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all the while 그리고 그 동안에 my head 여기서 그 동안이라는 건 내가 샤워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그런 동안에 my head is overwhelmed with the busy schedule ahead of me 내 머리는 압도되어 있습니다. overwhelmed란 말은 압도된 이런 거죠. 압도된 뭘로 압도되어 있냐면 with the busy schedule ahead of me 내 앞에 놓인 그런 바쁜 스케줄 이런 것으로 내 머리가 압도되어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죠. I always have a deadline. 나는 항상 데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데드라인이요? To meet. 맞춰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이란 건 이제 뭔가 어떤 과제 같은 걸 제출하는 마감 시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마감 시한에 맞추는 거 이런 걸 동사 meet를 씁니다. 어떤 기한에 맞추다. 근데 뭐를 위해서요? For assignment, 나의 과제를 위해서 과제 마감 시간 같은 것이 항상 있고 and test, to study for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다. 그런 테스트들, 시험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비지 스케줄의 예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바쁜 스케줄들로 나는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합니다. Also, 또한 contrary to my uncle's opinion, 내 삼촌의 opinion과는 반대로 뭐뭐와는 반대로 contrary to 내 삼촌의 의견과는 다르게 My life does include managing people. 내 삶은 include라는 동사는 포함하다 이런 얘기죠.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managing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에 does는 왜 나온 겁니까? do나 does, 강조의 do죠. 강조의 do.
삼촌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삼촌이 생각하는 반대로 내 삶도 진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I have to constantly deal with. 나는 constantly 이러면 끊임없이 이런 말이고요. 끊임없이. deal with. 다뤄야 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뭐를요? What my classmates and teachers say and do. 여기서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그냥 해석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네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뭐 하는 것을 다뤄야 되냐면 내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말하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도 사실 알고 보면 직장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이제 남들이 어떤 하는 말과 행동에 맞춰서 내가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하다.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읽는지 체크아웃 문제 한번 봅시다. How does the girl's uncle feel about her life? 네. 이 소녀의 uncle, 삼촌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네. 네가 뭐가 힘들다는 거냐? 나도 네 입장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envy 하고 있는 거죠. envy. 근데 envy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는 뭐예요? envious 하는 거죠. envious. 삼촌이 이제 그 소녀 입장에 대해서 나도 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envious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have to의 부정.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 have to의 부정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다가 don't나 doesn't, didn't 뭐 이런 걸 붙이면 되죠. have to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I don't see how you get stressed from going to school. 나는 네가 학교 다니는 일로부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수사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학교 다니는 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How can you? 아니면 how do you? 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Get stressed from going to school. 이렇게 쓰시면 아니 어떻게 학교 다니는 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수사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Be in your shoes는 무슨 뜻이다? Be in your situation. From the minute 어떤 순간으로부터 이러는데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네, 이 부분이죠. From the minute my alarm goes up in the morning. 내 알람이 아침에 울리는 그 순간부터.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람이 울리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가 떠오릅니까? As soon as. 그죠?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as soon as. 그 아래 보시면 contrary to 하는 그러면 이제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와는 다르게 이런 얘기잖아요. 예문 한번 보시면 contrary to popular belief 어떤 일반적인 인기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moderate exercise actually decreases your appetite 적당한 운동은 실제로 뭐냐면 당신의 appetite란 말은 식욕입니다. 식욕을 decrease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 식욕이 증가할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믿음과는 반대로 적당한 운동은 당신의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와서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는 것. What my classmates and teachers say and do.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말하고 하는 것. 그런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18페이지 상반 부분이 되겠습니다.